키워드로 뉴스를 살펴보는 빅데이터 뉴스, 빅뉴스입니다. 오늘자 7,000건의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 보고 계신데요. 경제면부터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총 이동 인원이 2,044만 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409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연휴 때와 비교해서 37% 줄었는데 국토교통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이동 제한 권고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연관 뉴스 중에 설 연휴 이후 집값 전망을 다룬 보도도 눈에 띄었는데요. 언론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집값 상승세는 일단 주춤한 모양새지만 오히려 매물은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쿠팡도 눈에 띄게 떠 있는데요. 쿠팡 경영진 대다수가 외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과 그로 인해 파생된 논란을 분석한 기사들이 눈에 띄었고요. 쿠팡이 직원들에게 1인당 약 2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화제였습니다. 사회면에는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 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키워드가 됐고요. 서울시 연관 뉴스 중에 코로나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울시 발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에서 반려동물이 양성 판정을 받은 첫 사례인데요. 서울시는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면에서도 부산 연관 뉴스 중에 반려묘와 얽힌 소식이 있었는데요. 보닛에 목줄을 매단 고양이를 올려놓고 승용차를 몰고 다닌 남성을 시민들이 신고했는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에게 운동을 시켜준 거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스포츠면에는 앞서 보도한 이재영, 이다영 자매, 그리고 남자 배구의 송명근, 심경섭 등 학창 시절에 폭행 사실이 드러나는 선수들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면인데요. 중국 현지를 조사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문가 팀장이 중국이 WHO에 코로나를 보고한 2019년 말 이전에 우한에는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13가지나 존재했고 이는 당시 우한의 감염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의미라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전자제품 기업 샤오미의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토어에 한복을 중국 문화로 표현한 이미지가 올라온 사실이 이슈가 돼 이른바 김치 공정에 이어서 또 한 번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뉴스였습니다.